여름철만 되면, 아니 가끔은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 새끼. 이 끔찍한 놈은 가려움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일본 뇌염, 댕기열, 황열병,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등 끔찍한 질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모기로 밤잠을 설치거나 가려움에 시달렸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모기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모기 때문에 빡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니까요. 우리는 인터넷에서 모기 퇴치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중에 판매되는 모기 퇴치 용품들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과연 효과는 있는 걸까요? 발베 연구소에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기 퇴치기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트랩형, 조명형, 소리형, 스프레이형, 기체형. 굉장히 종류가 많고 전부 자기네 제품이 최고라고 광고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효과는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조금 영상이 길지만 저와 함께 종류별로 하나씩 살펴봅시다. 트랩형 퇴치기는 주로 블루라이트 영역의 파장대를 이용한 LED나 이산화탄소로 모기를 유인한 뒤 모기를 빨아들여 다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내장된 접착제에 붙게 만들고, 몇몇 고가의 제품들은 전기 충격으로 모기를 죽이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기를 빨아들인 뒤의 문제는 어차피 결국엔 모기를 죽이는 거니까 접어두고, 정말로 LED나 이산화탄소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을까요? 모기는 낮은 파장대의 빛, 그러니까 푸른색에 가까운 빛일수록 반응이 좋으며, 몇몇 연구 결과에서는 푸른빛보다 오히려 초록빛이 모기를 유혹하기에 좋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두 불빛 모두 백열등보다 모기가 많이 모이긴 했어요. 만약 빛의 파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뜨는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푸른 파장이든 녹색 파장이든 낮은 파장의 불빛이 모기를 유혹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또한 몇몇 제품들은 LED에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기능을 추가해 놓았으니 이산화탄소로 흡혈 대상을 감지하는 모기를 유혹하기에는 더더욱 좋겠죠. 다만 가정집이나 원룸의 경우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는 이상 그리 많은 모기가 있는 것이 아니니 방에 불을 끄고 이 제품을 틀어놓으면 모기를 포획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모기가 많은 야외에서는 과연 이 제품이 주변의 모기를 전부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조명형 퇴치기는 LED 트랩형 퇴치기와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랩형 퇴치기가 모기를 유인해서 포획하는 거라면 이건 모기가 싫어하는 오렌지색의 파장의 빛을 사용하여 모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제품인데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모기는 600나노미터 이상의 긴 파장의 빛은 인식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모기가 빛을 보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이 파장의 조명이 있는 곳에 모기가 덜 접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모기가 이 파장대의 빛을 싫어해서 접근하지 않는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이 조명이 효과가 정말로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조명을 사용한다면 잘 때도 이 조명을 켠 채로 잘 게 아니라면 굳이 이 제품을 사야 되나 싶네요. 그리고 정확히 효과를 알 수 없다면 효과가 좋은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소리형 퇴치기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많이 개발이 되었고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흡혈을 하는 암컷 모기가 싫어하는 수컷 모기의 날갯짓 소리나 암컷 모기가 싫어하는 고주파의 소리를 출력해 모기를 퇴치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효과는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기 전에 모기가 소리를 들을 수는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모기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모기의 머리에 솟은 더듬이에는 털이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기는 소리의 진동을 이 털로 감지합니다. 2019년 코넬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기는 소리를 비교적 잘 감지하며 30dB 이상의 큰 소리는 10m 밖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해요. 모기의 몸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멀리에서 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모기는 소리를 잘 감지하니 소리형 퇴치기는 모기에게 효과적일까요? 전혀 효과 없어요. 첫째, 수컷 모기의 날갯짓 소리는 암컷 모기의 날갯짓 소리와 진동수로 따지면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암컷 모기는 수컷 모기의 날갯짓으로만 수컷 모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고주파는 모기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도 하고 이미 국내외 뉴스에서도 다룬 문제이니 영상에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소리라는 것은 일종의 파장이기 때문에 주변의 지형에 부딪히게 되면 그 진동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또한 해당 제품들은 소리를 끊임없이 출력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모기가 이 소리에 익숙해져 위험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모기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셋째, 모기는 소리보다 사람의 체취나 온도, 이산화탄소로 흡혈 대상을 찾습니다. 아무리 초음파를 기계에서 출력한다 해도 여러분이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모기의 후각기관에 도달하는 순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모기의 밥이 됩니다. 스프레이형 모기 퇴치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살충제와 몸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살충제는 모기나 벌레가 보였을 때 직접 분사하여 죽이는 형식이라 조금 다른 성격의 제품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모기를 잡는 용도니 간단하게 원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살충제를 모기나 벌레들에게 뿌리면 대부분 화들짝 놀라 몇 차례 더 비행을 하고는 툭 떨어진 뒤 더 이상 날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살충제의 성분이 근육의 수축을 유도하고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들에게는 이 성분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지만 대량의 살충 성분을 흡입하게 되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1년 캘리포니아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시절 살충제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평균 지능지수가 7% 내외로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환기를 하지 않고 살충제를 뿌려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 많은 이상 증세를 호소한 구매자들이 있었죠. 따라서 살충제를 사용할 땐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 시 몸에 뿌리는 스프레이도 요즘은 거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딱히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시나 모기가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신경이 쓰이기도 하니까요. 일단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기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팬데믹이 길어져 극심한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면 어떨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모기로 인한 전파는 안심해도 좋습니다. 몸에 뿌리는 모기 스프레이는 화학기피제와 천연기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학기피제는 디트와 이카리딘 성분의 기피제가 있는데, 이 성분들은 모기의 후각신경을 교란시켜 모기가 우리를 먹잇감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화학기피제는 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도 존재하니 화학기피제는 반드시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얼굴에 분사하지 말 것, 그리고 옷에 가려진 부분은 맨살이 아닌 옷 위에 뿌릴 것. 만약 얼굴도 보호하고 싶다면 손에 뿌린 뒤에 눈이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도포할 것. 그리고 지속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장기간 야외에서 활동할 때는 4시간에 한 번씩 다시 뿌려줘야 합니다. 천연 모기 기피제는 보통 모기가 기피한다고 알려진 식물의 성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집에서 직접 천연 모기 기피제를 만든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사실 이런 기피제는 지속시간이 짧으면 20분에서 길면 1시간으로 지속성이 너무 떨어지며 안정성이나 효과도 확실히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몸에 뿌리는 기피제를 사용할 때에는 디트나 이카리딘이 포함된 기피제를 사용하고 6개월 미만의 아동들은 뿌리는 기피제 대신 모기장이나 다른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체형 퇴치기에는 모기향, 매트나 액상형 훈증기, 그리고 아로마 퇴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기향이나 훈증기는 살충제와 다를 게 없는 살충 성분을 기화나 승화시키는 원리이므로 살충제와 마찬가지로 모기에게 신경독으로 작용하며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살충제보다는 저농도이지만 살충 성분을 연속적으로 일정 공간에 확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로마 오일 기반 퇴치제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레몬그라스나 시트로넬라 오일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 역시 효과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천연 성분 스프레이 퇴치제와 마찬가지로 지속시간이 짧으며 안정성과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발베 연구소의 결론: 트랩형, LED나 이산화탄소로 모기를 유인한 뒤 흡입하는 형태의 퇴치기는 과학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상식적인 제품들이다. 다만 이 제품들이 모기를 100% 퇴치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나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조명형, 효과의 유무에 있어 논란이 많은 제품이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효과를 믿지 않으며 다른 제품을 추천한다. 소리형, 소리로 모기를 퇴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효과도 몹시 한정적이므로 모기가 그 소리에 적응하는 순간 당신은 모기의 밥이 된다. 모기는 소리보다 채취나 온도, 이산화탄소에 훨씬 민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스프레이형, 살충제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자. 바디 스프레이형 퇴치제는 화학물질과 천연물질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천연물질은 효과가 없다.
모기의 후각을 바보로 만드는 화학물질 기반의 스프레이를 사용하되 6개월 미만 아이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눈과 입에 분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올바른 용법으로 사용하자. 기체형. 기본적으로 모두 살충제와 성분상 다른 것이 없으므로 밀폐된 방에서는 사용하지 말자. 아로마 역시 천연물질 스프레이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효과가 없으니 믿지 말자. 특정 제품이나 성분의 효과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메일이나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발배연구소 블로그를 찾아주세요.